상상해 보세요. 지금 화면 한 구석에 아주 작은 점 하나가 보입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 태양계입니다. 태양과 8개의 행성, 수십억 킬로미터에 걸친 그 모든 세계가 이 점 하나에 전부 들어있죠. 우리에게는 상상조차 벅찬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을 천천히 뒤로 물려보겠습니다. 그 점 옆에 검고 거대한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태양계가 티끌처럼 작아 보일 만큼 압도적인 어둠이죠. 이것이 오늘의 주인공 톤 618입니다. 지금까지 우주에서 발견된 가장 거대한 블랙홀 가운데 하나, 그 앞에서는 크다라는 우리의 감각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행이 끝날 때쯤 당신은 조금 뜻밖의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괴물의 가장 크다는 그 숫자마저도 사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과학자들이 지금도 다시 재고 있는 값이라는 거죠.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크다는 이 짧은 말 한마디 뒤에는 발견의 우연과 측정의 고민, 그리고 과학이 스스로를 의심하는 정직함이 모두 숨어 있으니까요. 이야기는 뜻밖에도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됩니다. 1957년 멕시코의 토난친틀라 천문대, 천문학자 브라울리오 이리아르테와 엔리케 차비라는 은하수 바깥에 흩어진 희미하고 푸른 별들을 사진 건판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중 618번째로 기록된 천체가 있었죠. 목록 번호를 그대로 따서 이름은 톤 618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이것을 그저 창백한 푸른 별 하나로 여겼습니다. 퀘이사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세상에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때 이 목록의 목적은 백색 와해성처럼 작고 흐릿한 별을 찾는 것이었으니 누구도 이 점 하나가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무언가일 줄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죠. 진짜 정체가 드러난 건 10여 년이 지나서였습니다. 1970년 이탈리아 볼로냐의 전파 탐사가 이 천체에서 강한 전파를 잡아냈습니다. 평범한 별이라면 나올 수 없는 신호였죠. 뒤이어 천문학자 마리엘렌 울리히가 분광기로 이 빛을 잘게 쪼개 분석하자 퀘이사 특유의 무늬가 또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늬는 붉은 쪽으로 크게 밀려 있었습니다. 이 적색편이 값은 2.19, 빛이 무려 108억 년을 달려 지금 우리에게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보는 톤 618의 모습은 우주가 아직 젊었던 아주 먼 과거의 소식인 셈이죠. 울리히는 이 큰 적색편이 하나만으로도 톤 618이 지금껏 알려진 가장 밝은 퀘이사 축에 든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창백한 푸른 별로 오해받던 그 점은 사실 100억 광년 너머에서 타오르는 우주 초기의 거대한 등대였던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역설과 만납니다.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주에서 가장 검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톤 618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축에 드는 천체죠. 가장 검은 것이 어떻게 가장 밝을 수 있을까요? 비밀은 블랙홀 자체가 아니라 그 둘레에 있습니다. 거대한 블랙홀은 주변의 가스를 강한 중력으로 끌어당깁니다. 빨려드는 가스는 곧바로 떨어지지 못하고 소용돌이치는 원반을 이루며 빙글빙글 돕니다. 이 원반을 강착원반이라고 부르죠. 서로 마찰하며 짓눌린 가스는 수백만 도까지 달아오르고 삼켜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어마어마한 빛을 뿜어냅니다. 블랙홀은 삼키기만 하는데 정작 그 문턱이 눈부시게 타오르는 겁니다. 빨아들이는 힘이 셀수록 문턱은 더 뜨겁게 달아오르니 가장 굶주린 블랙홀이 오히려 가장 환하게 빛나는 셈이죠.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숫자로 보면 감이 잘 잡히지 않을 정도입니다. 톤 618의 밝기는 우리 태양보다 무려 140조 배, 은하 하나에 담긴 수천억 개의 별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밝은 빛이 이 블랙홀 하나의 둘레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블랙홀이 가스를 삼키며 눈부시게 빛나는 천체를 우리는 퀘이사라고 부르죠. 아이러니하게도 우주에서 가장 밝은 등대는 가장 어두운 심연이 켜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빛은 100억 광년을 건너와도 흐려지지 않을 만큼 강렬해서 우리가 우주의 아주 먼 과거를 들여다보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멀고 이렇게 눈부신 천체의 무게를 대체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저울에 올릴 수도 다가가 볼 수도 없는데 말이죠. 과학자들이 쓰는 방법은 뜻밖에도 빛의 무늬를 읽는 것입니다. 블랙홀 둘레의 가스는 강한 중력에 붙들려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중력이 셀수록 가스는 더 빠르게 움직이고 가스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 빛의 무늬, 즉 스펙트럼 선은 더 넓게 번지죠. 그러니 선이 번진 정도를 재면 거꾸로 중력의 세기와 블랙홀의 질량을 되짚어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빛의 메아리를 읽어 무게를 가늠하는 기법을 오래도록 갈고 닦아 왔죠. 실제로 이 측정을 해낸 대표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2004년 오하드 셰머가 이끄는 연구팀은 멀리 있는 퀘이사 29개를 한데 모아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톤 618의 수소 베타선은 가장 넓게 번져 있었죠. 빨려드는 가스의 속도가 초속 1500km에 이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속도를 근거로 계산한 중심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무려 660억 배였습니다. 이 값이 얼마나 큰지 감을 잡아볼까요? 우리 은에 담긴 모든 별을 하나로 뭉쳐도 태양의 약 640억 배입니다. 다시 말해, 이 블랙홀 하나가 은하수의 별을 전부 합친 것보다 무겁다는 얘기죠. 우리 은하 중심에도 궁수자리 A스타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지만 톤 618은 그보다도 15,000배 넘게 무겁습니다. 하나의 천체에 담기에는 너무 큰 숫자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가장 널리 인용되어 온 이 괴물의 몸무게입니다. 직접 다가가 저울에 올릴 수 없는 천체를 이렇게 빛만으로 저울질하는 것, 그것이 현대 천문학의 놀라운 솜씨죠. 무게가 그렇다면 크기는 어떨까요? 블랙홀에서 빛조차 되돌아 나올 수 없는 경계를 사건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계까지의 거리, 곧 반지름은 질량이 클수록 그만큼 비례해서 커집니다. 660억 배라는 질량을 여기에 넣으면 그 반지름은 약 1300 천문 단위가 나옵니다. 천문 단위란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를 하나로 삼은 단위죠. 그러니까 이 블랙홀은 반지름만 해도 태양에서 저 멀리 명왕성까지 거리의 30배가 넘고 지름으로 치면 60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먼 행성조차 이 검은 경계의 발치에도 닿지 못하는 셈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림으로 그려보죠. 만약 톤 618을 우리 태양 자리에 가져다 놓는다면 그 사건 지평선은 태양계 전체를 통째로 집어삼키고도 한참 남습니다. 8개의 행성은 물론이고 저 바깥 명왕성의 궤도까지도 이 검은 경계 안쪽에 아득히 잠겨버리죠. 빛이 이 지평선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가로지르는 데만 여러 날이 걸립니다. 처음에 보았던 그 작은 점, 우리 태양계 전부가 이 블랙홀 하나 앞에서는 그야말로 티끌 알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려운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을까요? 앞서 이 빛이 108억 년을 달려왔다고 했죠. 그 말은 우리가 보는 이 괴물의 모습이 우주가 겨우 30억 년 남짓 되었을 때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주가 아직 앳된 시절에 이미 이만한 괴물이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별 하나가 죽어서 생기는 블랙홀은 기껏해야 태양의 수십 배 정도인데 그런 씨앗이 600억 배까지 자라기에는 30억 년이란 시간이 턱없이 짧아 보입니다.
말하자면 갓난아기가 벌써 어른의 몸집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시간의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단선은 톤 618을 감싼 거대한 가스구름에 있습니다. 2021년 알마 전파망원경 관측은 이 퀘이사가 어마어마한 수소 가스구름, 이른바 라이먼 알파 블롭에 둘러싸여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지름은 우리 은하의 3배가 넘습니다. 블랙홀이 이렇게 풍부한 연료 속에 파묻혀 있었다면 허용된 최대 속도에 가깝게 쉬지 않고 가스를 먹어치우며 폭발적으로 몸집을 불릴 수 있었겠죠. 어쩌면 처음부터 별보다 훨씬 무거운 씨앗에서 출발했을지도 모릅니다. 갓 태어난 우주에서 거대한 가스구름이 별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무거운 블랙홀로 무너져 내렸다는 가설이죠. 실제로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어린 우주에서 붉고 작은 점처럼 보이는 천체들을 무더기로 찾아냈는데 그 속에도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블랙홀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블랙홀이 어떻게 태어나 이토록 빨리 자랐는지는 지금도 천문학이 풀어가는 가장 뜨거운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의 약속으로 돌아올 차례입니다. 오늘 내내 저는 톤 618의 무게를 태양의 660억 배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별표가 하나 붙습니다. 2019년 애쉐거가 이끄는 연구팀은 같은 천체를 이번에는 다른 빛의 선, 그러니까 탄소 이온이 내는 선으로 다시 쟀습니다. 그러자 가스의 속도가 앞서보다 느리게 나왔고, 그로부터 계산된 질량은 태양의 407억 배로 이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여전히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660억과 407억. 그 차이는 결코 작지 않죠. 어느 쪽이 옳을까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천체의 질량은 직접 재는 것이 아니라 빛의 무늬로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을 쓰느냐, 어떤 모형을 쓰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죠. 게다가 톤 618은 너무 멀리 있어서 가까운 블랙홀에 쓰는 정밀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이라는 왕관은 못 하나로 박아놓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더 나은 관측이 나올 때마다 조심스럽게 다시 씌워지는 잠정적인 기록에 가깝습니다. 다시 화면 구석의 그 작은 점, 우리 태양계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앞에서 이토록 압도적인 괴물조차 인간에게는 아직 정확히 몇인지도 확정하지 못한 미완의 숫자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의 진짜 크기란 그 끝을 다 안다고 자신하지 않는 바로 그 겸손함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여행에서는 이 검은 심연이 삼킨 정보가 정말로 영영 사라지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주는 아직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